써발렘들, 이번에는 이 마을 한자체는 시로 채우는 내 마음 필사노트 읽어주는 미회 라디오의 컨텐츠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만 한 단어도 쓰기 힘든 당신을 위한 문장들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최근에 교보문고에서 책을 한 권을 샀는데 이 책을 같이 필사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해봤습니다. 안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필사노트를 펼치며 따라 쓰다 보면 채워지는 감수성과 문장력, 그리고 사랑과 치유의 글을 스스로 써내기 위하여 테스트의 시대는 같다.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곰곰 따져보면 의아하기도 합니다. 신문기사, 소설, 에세이, 심지어 영상의 자막까지 매일 이렇게나 많은 글자가 쏟아지는데 테스트의 시대가 같다는 이유. 그러나 생산되는 것에 비해 수용되는 테스트가 훨씬 적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주 예전에는 읽을 것이기에 책 한 권을 닳도록 읽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선 상상하기 힘들지요. 어쩌면 테스트의 위기란 우리가 너무 많은 글자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을 읽는 즐거움에 이어 쓰는 방법도 잊어가는 듯합니다. 물론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글로 잘 표현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마음을 표현할 때가 그렇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같은 즉각적인 감정이 한두만이로도 표현이 되지만 그보다 복잡한 마음은 여간 어렵지가 않죠. 어느새 구구절절 길어져 원래 말하려던 본 뜻을 파악할 수 없어지기도 하고요. 결국 좋은 문장을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간절하고 산뜻하다면 더 좋겠지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런 문장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을 하다가 문득 시를 따라 써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는 함축과 은유를 바탕으로 한 간결한 표현의 특징이고 리듬감을 고려하여 쓰였으므로 더없이 알맞는 테스트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 아주 오랫동안 시를 읽고 지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시는 따라 써보니 새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한자 쓸 때마다 감수성도 뛰어나고 문장력도 높아졌습니다. 우선 낯선 단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어가 아니라면 표현할 길이 없는 수많은 마음과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단어들을 차곡차곡 메모해 두었습니다. 단어가 쌓이자 문장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장면을 남다르게 포착한 시인들이 묘모에 감탄을 가며 시들을 옮겨 적었습니다. 문장이 모이니 나만의 표현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표현은
직장에서 쓰이기도 했고 누군가를 위로할 때 쓰이기도 했고 가끔은 적재적소의 유머로 탈바꿈 되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의 메시지를 붙들고 어떤 말을 해야 하나 씨름하는 시간도 줄어들었죠. 시를 필사한다는 것이 이렇게 내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니 이 책은 이러한 기쁨을 나누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시로 채우는 내 마음 필사노트는 10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각 그리움, 사랑, 휴식, 자연 등의 키워드로 분류해 두었는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에 맞춤한 시들을 모아두었습니다. 본인이 더 필요한 부분부터 따라 써보아도 좋고 초장부터 차곡차곡 따라 써보아도 좋습니다. 아니면 생각나는 대로 펼쳐서 따라 써도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얻을지 모른다는 것도 시를 따라 쓰는 것의 매력이니까요. 또한 이 필사노트는 참비시선 500번 출간을 맞아 시인들의 어문선한 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을 수록한 시도 있고 일부만 발췌한 시도 있어요. 지난 50년간 한국의 시의 중추를 이룬 참비시선이 여러 시인들이 뽑은 구절이니 맑고 감상하면서 따라 써봐도 좋겠습니다. 뒷부분에는 시에 이어 자신의 글을 써보는 새로운 형식의 노트가 부록되어 붙여 있습니다. 필사를 하기 전과 하고 난 후 이 자신의 문장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따라 써보세요. 하루의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리라 확신합니다. 참비시선 편집부 자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1부 그리움과 애틋함을 표현하기 2부 사랑에 빠진 당신에게 3부 휴식이 필요할 때 4부 자연에서 얻는 위안과 쾌감 5부 위로가 되어준 말들 6부 하루를 마무리하기 7부 희망의 문장 써보기 8부 상상력을 펼쳐보는 방법들 9부 장시인을 돌아보는 시간 10부 일상 속의 작은 발견 마지막 활용 나의 문장 써보기까지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직접 필사해 부분을 1부터 5까지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그리움과 애틋함을 표현하기입니다. 그리움은 살아온 시간만큼 생각난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움을 표현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 그리운 이에게 연락 한번 하려다 결국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메시지 창을 꺼버렸던 수많은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래서 그리움은 자꾸 쌓이기만 한다. 보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피아노 음악을 한번 바꾸고 바로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쓰림, 위암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균. 전 세계 약 50%가량 챕터 1. 꼴진 자리에 문태준. 생각한다는 것은 빈 의자에 앉는 일, 꽃잎들이 떠난 빈 꽃자리에 앉는 일. 그립다는 것은 빈 의자에 앉는 일, 붉은 꽃잎처럼 앉았다 차마 비워두는 일. 챕터 2. 묵시. 조온윤. 내가 창가에 앉아있는 나시의 하얀 털을 한 손으로만 쓰다듬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5개의 손톱을 똑같은 모양으로 자르고 다시 5개의 손톱을 똑같은 모양을 자르고 왼손과 오른손 똑같이 사랑합니다. 챕터 3. 오막살이 집 한 채. 장성나. 나의 가슴이 요 정도로만 떨려서는 아무것도 흔들 수 없지만 저렇게 멀리 있는 저녁빛 받은 연잎이라든가 어둠에 박혀오는 별이라든가 하는 건 떨게 할 수 있으니 내려가는 물소리를 붙잡고서 같이 집이나 한 채 짓자고 앉아있는 밤입니다. 떨림 속에 집이 한 채 앉으면 시라고 해야 할지, 사원이라 해야 할지, 꽃이라 해야 할지, 아니 당신이라 해야 할지 여전히 앉아있을 뿐입니다. 나의 가슴이 이렇게 떨리지만 떨게 할 수 있는 것을 멀고 멀군요. 이 떨림이 멈추기 전에 그 속에 집을 한 채 앉히는 일이 내 평생의 일인 줄 누가 알까요? 챕터 4. 작별, 주아림. 내가 너는 아직도 어렵다는 얘기를 꺼냈을 때 나는 우리가 한 번이라도 어렵지 않은 적이 있냐고 되물었다. 사랑이 힘이 되지 않던 시절, 길고 어두운 복도, 우리를 찍고 나온 스푼 광대들이 난간에서 떨어져 살점으로 흩어지는 동안, 그러나 너는 이상하게 내가 손을 놓고 살며시 기댄 사람이었다. 마지막 챕터 5. 탕묘. 아니야. 사과는 기억하고 있을까? 제 몸을 통과해간 태양과 바람의 행방, 씨앗을 쓰다듬다 밤의 손길. 왜 괜한 사과 얘기는 하고 그래? 고양이 하나를 맡겼을 뿐인데 우리의 여행은 되돌아가기 위한 여행이 되었다. 우리는 떠나온 적도 없고 서로를 버린 적도 없다고 말해야 했다. 여기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죄송해요. 여기까지 읽어보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잘 힐링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필사 한 권은 써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금요일날, 다음 주에는 목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목요일에 봐요. 안녕.